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빠와 둘이 살아온 30대 회사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엄마의 바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9살 때 엄마의 휴대폰을 보던 도중 엄마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아빠에게 말을 하니 엄마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은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빠는 저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엄마에게 조심해달라고 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빨리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엄마의 바람 사실을 일부러 제가 엄마 폰을 할 때 볼 수 있도록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람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엄마 없이 아빠의 밑에서 홀로 키워졌습니다. 아빠는 제가 엄마 없이 자라난 아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열심히 제 머리를 따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생리를 시작할 때쯤부터 저희 아빠는 화장실에 항상 생리대를 사두셨어요. 그런 아빠의 사랑으로 학창시절 놀림을 받더라도 저에게는 별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녀는 가끔 엄마 얘기가 나올 때면 이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다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 어떻게 할 거야? 한 대 때릴 거야? 아니면 용서해 줄 거야? 때리지도 용서하지도 못할 것 같네. 그냥 잘 살았냐고. 나는 내 딸 이렇게 잘 키워냈다고 당당하게 말해주고 싶어. 헐, 아빠는 엄마가 밉지도 않아? 평생을 사랑하기로 약속해놓고 다른 사람을 만났잖아. 미워. 미운데 아빠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그렇게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키워졌지만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창시절을 잘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뒤 번듯한 대기업을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첫 사회생활을 상상한 것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첫 월급을 받은 후 아빠와 함께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은데 입사 동기이다 보니 서로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고 결국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시부모님과 많이 친해지게 되어서 밖에서 다 같이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조금 멀리 사셔서 결혼 전에 만날 때에는 항상 밖에서 봤었는데 저희 부부가 시간을 내서 시댁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집이 훨씬 넓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님의 집에서 너무 재미있게 놀고 시간이 늦어 시댁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집은 참 넓은데 청소하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자기 부모님 집에 오게 됐네. 매번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서 밖에서만 봤었잖아. 진작에 찾아뵐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 근데 넓어서 시부모님 청소하실 때 힘드실 것 같은데 가정부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미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 계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가정부로 보이는 분이 안 계셔서 물어보았습니다. 진짜? 근데 왜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은 왜 안 보이셔? 오늘이 아마 휴무이실 거야. 주 이틀은 쉬시거든. 그러길래 그냥 가정부 아주머니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시부모님이 집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뭘 사갈까 고민하다가 커피를 한 잔씩 사서 가려는데 갑자기 가정부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오늘은 가정부 아주머니 일하시는 날이야? 잠깐만. 오늘은 계실 것 같다. 왜? 아니야. 그분 거 음료도 사가려고. 그렇게 커피를 3잔을 사서 어머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주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현미씨, 오늘은 와이프분 데리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고는 얼굴빛이 살짝 굳더니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쁘신가 보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늦어져 집으로 서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폰으로 가정부 아주머니의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문자의 내용은 혹시 저의 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는 문자였어요. 남편은 제 번호이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본 것이었고 저는 시댁에서 일하는 분이면 번호 정도는 교환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저의 번호를 알려주고 저도 가정부 아주머니의 번호를 저장해 두었어요. 한참 후 시댁에 또 가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더군요. 물어보니 저희가 다녀갔던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가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휴무일에만 쉬시고 휴가도 필요 없다고 하셨던 분이라서 시댁 식구들은 의아해했지만 오랫동안 일을 해오셔서 힘든가 보다 하고 쉬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 갑자기 가정부 아주머니의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인가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세영씨, 저 현민씨 가정부 아주머니예요. 혹시 오늘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어디가 편하겠어요? 시댁 앞에 있는 카페에서 3시쯤 뵐까요? 그래요. 갑자기 온 통화를 받아 얼떨결에 약속이 생긴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는 아주머니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일은 조금 쉬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다음 하시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영아, 충격받지 말고 들어주렴. 나 너 엄마야. 내 아빠는 잘 지내니? 갑자기 아주머니의 말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길래 순간 벙쪘습니다. 20년간 저에게 엄마란 없는 존재였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의 엄마라고 이야기하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잘 기억도 나지 않던 엄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엄마라고요? 20년 전에 네 아빠랑 헤어진 엄마 말이야. 차라리 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던가 다른 집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저의 엄마라는 사람을 보며 치가 떨리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엄마라고요? 저는 20년 전 그 일 이후로 엄마라는 사람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당신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연락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나도 연락해야 할지 말지 고민 많이 했어. 말도 안 되는 경우인 건 알지만 그래도 다시 얼굴 보니 좋아서 연락한 거야. 경우 없는 행동이라는 거 자신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무례하고 불쾌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 없이 살면서 무슨 취급을 받고 무슨 놀림을 받았는지 알고는 계세요? 저에게 부모님은 아빠뿐이니 연락 그만 주세요. 도대체 무슨 낯짝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세영아, 엄마는 그래도...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끊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만났으면 20년 전 일을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9살짜리 아이한테 부모가 바람피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래도 마지막 배려라고 베풀어 현민씨 가족한테는 이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 거기서 계속 일을 하시든 노숙을 하시든 저와 제 아빠한테 절대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후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저앉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제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차에 들어가니 카페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펑펑 우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양심도 없는지 좀 지난 뒤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저만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잡아두고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우물쭈물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가정부 아주머니가 네 엄마였다며? 뭐? 너한테 연락을 했단 말이야? 진짜 미쳤나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 그냥... 왜 얼버무려? 제대로 얘기해. 혹시 돈 달라고 해서 돈 준 건 아니지? 아니, 사실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돈 드리진 않았어. 그건 잘했어. 이제 앞으로 그 사람한테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자세히 말은 못 해줬는데 그 사람 바람피고 아빠랑 나 버리고 간 사람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 알았어. 그렇게 남편 전화로 저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제 인생에서 꺼져주고 낳아준 걸로 부모 행세하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한 뒤 번호를 차단시켰습니다. 그 뒤 아빠한테 엄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아빠한테 참 감사했어요. 처음에 마음을 약하게 잡고 흔들려버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행동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와 아빠를 버리고 간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제 엄마였던 사람이 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고 착잡했습니다. 현재는 시댁 가정부 일도 그만두고 핸드폰 번호도 바꾼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 시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고생 심했겠다며 바로 저를 챙겨주시는 시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싶어 눈물이 나오더군요. 절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보다 남인 시부모님이 저를 챙겨주는 게 참 의아하고도 슬펐습니다. 낳아준 것만으로 무조건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 자식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